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시티즌, 모델은 프로마스터 다이버워치 NY0125-832입니다. 시티즌은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티즌이라는 브랜드가 세상을 설득하는 논리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계 브랜드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의가 되어야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시티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워치 매니팩처에게 핵심적인 가치이어야 하지만, 시티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억지로 외면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시티즌의 시계들을 돌이켜보면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우선 전자는 시티즌의 모든 것이 담겨있고 가장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고 가장 높은 판매량을 올리는 시계는 아마 이것들일 겁니다. 에코드라이브 라디오 컨트롤, 에코드라이브 문페이지, 아테사 GPS, 에코드라이브, 빛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에코드라이브,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해서 시간을 스스로 맞추는 라디오 컨트롤에 위성의 신호를 추적하는 세이틀라이트 웨이브, GPS, 스틸보다 위대한 슈퍼 티타늄, 그 외에 두꺼운 설명서가 필요한 엄청난 기능들. 시티즌의 뿌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시계들일지도 몰라요. 오토매틱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고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단점밖에 없는 이 과거의 유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수동시계를 와인딩하면서 행복해하고 오토매틱의 밸런스 휠의 움직임에 장시간 집중할 수 있고 로터의 움직임을 보면서 만족해해요. 지금 리뷰하는 이 다이버워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입니다. 저런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런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설명하기 어려운 취향 차이가 존재해요. 물론 양측의 취향을 둘 다 만족시키는 시계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물고요. 전자는 시간이 지나면 후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지만 후자는 시간이 지나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계는 후자의 영역입니다. 시계를 손에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단연코 글래스입니다. 글래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파이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사파이어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곡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글래스의 매력을 드러내는데 집중해서 리뷰했거든요. 그 매력을 가장 잘 잡은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글래스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라는 소재는 호불호가 굉장히 세게 갈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를 더듬어 봐도 글래스의 소재는 시계를 구매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만큼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시계에 대한 덕후의 냄새가 짙어질수록 글래스의 소재에 대한 편견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오히려 특정 모델에서는 사파이어 소재보다 운모나 미네랄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밀리터리 계열의 필드워치의 경우 지갑을 털어가며 사파이어를 운모나 미네랄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글래스의 소재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와요. 물론 사파이어 글래스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장점이 많은 소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미네랄 글래스의 큰 단점은 약한 내력이고 사파이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크래치에 약하며 쉽게 부서집니다. 이 단점으로부터 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젤을 도명 디자인으로 볼록하게 올라온 미네랄 글래스보다 높게 쌓았어요. 마치 성벽처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뚝 솟은 베젤의 톱니를 덮는 한 층의 베젤이 더 보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미네랄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일은 많지 않아요. 글래스와 베젤의 높낮이가 바뀐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진 시계를 오랜 기간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일상생활 정도로는 베젤의 장벽을 뚫고 글래스에 상처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젤이 먼저 까져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시계의 두께감이 그만큼 두터워진다는 것과 톱니 베젤 위에 한층 더 올라와 있는 폴리싱된 부분이 베젤을 돌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브러싱으로 처리하는 게 어땠을까요? 다이얼의 질감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곱게 갈린 매트 다이얼이거나 글로시함이 약한 레커 다이얼 둘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데요. 육안으로는 미네랄 글래스 덕분에 레커 쪽에 가깝게 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의 인서트와 가끔 보이는 사파이어 소재의 인서트,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의 인서트는 각자가 가진 매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상위 호환, 하위 호환의 개념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헤리티지에 더 잘 맞는 소재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베젤은 60 클릭이며 클래식한 느낌의 알루미늄 인서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41mm, 두께는 13.7mm, 러그 투 러그는 51mm, 러그는 20mm, 무게는 170g, 방수는 20바,
200m입니다. 41mm의 사이즈는 가장 평균적인 사이즈입니다. 13.7mm의 두께 역시 다이버워치로서 매우 평균적인 수치고요. 미드 케이스는 굉장히 얇게 디자인했는데요. 베젤과 케이스백의 두께를 나눠 놨습니다. 이 시계에 사용된 마감이 크라운을 제외하고 모두 브러싱 마감으로만 발려있기 때문에 폴리싱과 브러싱의 교차 마감을 통해서 체감되는 두께를 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케이스백은 다이버워치답게 솔리드백으로 단단하게 막혀있고 케이스백의 두께는 2.5mm 정도입니다. 시계를 손목 위에 올렸을 때 작게나마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한 두께인데요. 때문에 러그를 비교적 길게 디자인했고 실제 러그 투 러그는 51mm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러그가 짧아 보여요. 러그의 끝이 살짝 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자로 된 케이스 디자인 때문이기도 해요. 여기서 줄지를 고려해봐야 해요. 겨울은 얇은 드레스워치나 밀리터리 워치를 주로 차게 되고 여름은 아무래도 스틸 스포츠나 다이버 워치를 차게 되더라고요. 무더운 여름에 브레이슬릿만으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러버 스트랩을 별도로 구입하시잖아요. 일반적인 러그 디자인을 가진 다이버 워치의 경우에는 아무리 잘 맞는 러버 스트랩을 찾는다 한들 브레이슬릿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브레이슬릿과 케이스가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일자 디자인으로 되어 있을 때 브레이슬릿이 잘 어울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소신 발언하자면 이것은 재치 브레이슬릿보다 이 러버 스트랩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재치 같아요. 이런 러버는 10,000원 중반이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시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러그 부분이 일자인 다이버 워치를 경험하시게 된다면 브레이슬릿을 탈거하고 러버를 체결해보세요. 훨씬 나을 겁니다. 케이스에 발린 브러싱은 굉장히 매끈한 브러싱입니다. 깊은 브러싱도 아니고 거친 브러싱의 느낌도 아니에요. 아주 약한 방향성만 존재하는 되게 부드러운 브러싱 방식입니다. 매끈한 비누를 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걱정했던 건 브러싱의 종류보다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의 퀄리티였는데 모난 곳 없이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엄청 뛰어나다도 아니고 엄청 부족하다도 아니고 딱 기본을 해요. 시티즌은 미오타라는 무브먼트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오타의 무브먼트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오랜 기간 그 안정성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칼리버 8204로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졌고 단방향 로터이면서 파라쇼크 충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방향 로터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별로 없네요. 파라쇼크 충격 시스템은 밸런스 휠을 지지하는 보석 베어링을 위한 별도의 스프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계를 떨어뜨리거나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을 경우 밸런스 휠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막아줘요. 시티즌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1956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1개의 다른 도시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헬리콥터를 빌려서 지상 30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높은 건물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이버워치에 필요한 단방향 폴딩 이중 버클에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익스텐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mm까지 연장 가능하네요.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와 동일한 브러싱 마감이 전체적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간의 유격은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데 이것을 실제로 흔들어 보면 유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브레이슬릿의 옷을 벗겨 보니까 브레이슬릿 안쪽에 마치 팩맨의 입모양처럼 디자인된 부분이 케이스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티즌을 믿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